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지역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거는 하버드에 있는 교수나 학생들은 지식인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에 빠져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행정명령 인해가 미국 정치 시스템이나 외교 정책 충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막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우회하는 방법을 썼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도 대통령 되자마자 행정명령 사인하면서 하는 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혐오와 배제에 기반한 권위주의 정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오늘 파시즘 강의를 한 교수님 말에 따르면 권위주의나 정권이 드러나지 않은 국가 자체가 꼽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극우주의의 득세에 우경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 역사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헝가리든 폴란드든 유럽의 다른 국가든 미국이든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적인 위기, 사회 붕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하버드 내에서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고, 사회 붕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해 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파시즘을 연구하시는 분의 세미나를 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 독일에는 나치즘이, 이탈리아에는 파시즘이, 일본은 군국주의였잖아요. 권위주의라는 하나의 용어를 쓰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파시즘, 나치즘, 독재 이런 거보다는 속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개개인 자유주의하고 반대되는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조심해야 될 것은 반혁명적 권위주의. 혁명적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는 상태잖아요. 인권이 소중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가치를,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니까, 반혁명적인 권위주의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건데,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권위주의의 특성은 배제, 폭력, 그리고 행정명령의 남발이라는 거죠. 권위주의는 기본적으로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사실은 비슷한 형태의 권위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하는 자체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빨갱이 공산주의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던 세력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공산주의 독재, 뭐 일당 독재 이런 거하고 똑같다. 독재 형태로 나타나고 대량 학살을 한다.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고, 우리나라 현대사 역사에서도 그랬죠.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겉으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유주의를 부정하지도 않고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도 않고, 이 시스템에 기반하고서 나타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자유주의다 혹은 사회주의다 이런 것들은 사상적 기반이 있고 철학이 있거든요. 근데 권위주의는 사상적 기반이나 철학적 기반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 이익을 위해서 아무거나 다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사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국정 철학이 본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철학은 없다는 거예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이 일본 군국주의, 권위주의에서 사회적 시스템을 많이 베껴온 것이 문제고, 우리나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군국주의죠, 군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폭력적인 사회 시스템 정신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반혁명적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 정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이 권위주의는 민주주의 외부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방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전쟁을 일으킨 독재자들이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고 투표를 했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내에서 권위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어느 당에서 뽑힌 어떤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지금 판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다 같이 성장하고 경제 상황도 좋고 다 같이 행복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없고 불안한데, 불만이 있으면 혐오와 분노, 폭력을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게 권위주의 정치자인 거죠. 이들의 이미지는 스트롱맨, 남성성,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우리나라 윤석열도 옛날에 권투하는 주먹질하는 걸 했잖아요. 군대에 가지도 않았고 권투도 할 줄 모르면서, 저는 그때부터 섬뜩했거든요. 사람들한테 투표해달라고 하는데 자애롭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힘세, 너희들 다 때려 눕히겠어, 그런 제스처잖아요. 스트롱맨, 강한 남성성을 강조하는 리더들이 권위주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벤 샤피로라고 오바마 정권에서 일하던 연설비서관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미국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탄핵 놀랍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2년 내에 탄핵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회도 지금 엄청나게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가 붕괴될 것 같다라는 위험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What is the point?
Like, I don't understand it. I don't understand the platform if you don't say what you think. What's the point of running a company if you know, there's not actually that much real power behind it. You know, it's a bunch of executive orders that read like press releases, and they can't pass legislation, so that's why they're doing a million executive orders, because he's got a 3-seat majority in the House. He couldn't legislate this stuff. Here's about the capacity, limits, and legitimacy of fascism to operate as in global relativity in every representation of this.